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2029년이면 인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일반인이 아닌 스캐너, 신시사이저, 과학문자 인식기 등을 발명한 미래학자 레이먼즈 커즈와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황당하기만 했던 이 이야기들, 알파고와 이세돌로 더 유명해진 인공지능, 헬스케어, IoT 등 눈부신 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지신다면 중국 기업 샤오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로 아신다면 착각입니다. 이미 백색 가전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드론에 이르기까지 가성비의 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소비자들은 즐거운데요. 이제 관련업에 있으신 분들은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카카오택시에서 대리운전까지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을 정도죠. IT는 이제 특정 산업뿐 아니라 전방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고 없고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될 겁니다. 복잡한 IT에 대한 이야기들, 대체 IT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길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을 비롯해서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개인화된 탈것, 더 나아가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과거에는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 개인의 레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스마트한 기능들을 더하면서 대한교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한마디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뜻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것들, 1에서 2인용에 탈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시작은요, 2001년 딘 카멘이 개발했었던 세그웨이로 보시면 됩니다. 세그웨이, 시속 2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1인용 탈 것인데요. 특징은 별도의 핸들 없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옆으로 기울이는 것들에 따라서 조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이로 센서라고 하죠. 스마트 모빌리티들은 이런 꼭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건 재밌는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가격이다 보니까 대중화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중국의 나인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세그웨이를 카피한 제품들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세그웨이는 나인봇을 고소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2015년도에 오히려 나인봇이 세그웨이를 인수해버립니다. 그 뒤에 샤오미에 돈이 있었죠. 이런 세그웨이와 같은 형태 외에 외발바퀴로 움직이는 전동 휠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전동 킥보드, 샤오미에서 최근 발표했었던 움마와 같은 전기 자전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들은 신발에 4개의 바퀴를 달아서 이동시키는 워크윙이나 노트북처럼 생긴 워크카드를 내놨죠. 이유는 다 이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1인용 탈 것 시장이 성장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의외로 고령화 때문입니다. 실버 산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해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것들이 아닌 실버 세대가 쉽게 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나인봇 같은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고 또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동 스쿠터 같은 것들은요, 실버 세대가 타기에도 어렵지 않고 모양도 굉장히 세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요, 집 앞에 장을 보러 가실 때 걸어가시는 것보다도 이런 식의 가벼운 것들을 타고 가시면 편하시겠죠. 두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요즘은 젊은 층들이 차를 살 여유도 없고 면허도 못 따겠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모빌리티는 차에 비해서 저렴하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9본 미니의 경우에는 40만 원 이하,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면 괜찮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유럽에서 2만 대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즈는 1200만 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인용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아주 잘 맞물리는 자동차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실질적인 이유로 도시 내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숫자도 많고 사람들의 숫자도 너무 많죠. 이에 따라서 출퇴근하시는 시간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길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하시면요, 평소 막히던 길이 아닌 다른 소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 모빌리티들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긴 거리는 지하철로 이동을 하시고 지하철에서 목적지까지 이런 모빌리티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스마트 모빌리티의 시장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 자전거 시장만 해도 2013년도 84억 달러에서 2018년 10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규죠. 출력이 1.5kW를 넘는 대부분의 스마트 모빌리티들은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여행지나 공원에서나 스마트 모빌리티들을 타는 행위들, 다 현재는 법규를 엄격히만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불법입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휠, 전동 킥보드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전기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차도를 이용해야 되죠. 자동거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는 것 모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모든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출력률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전거 도로를 또 달릴 수가 있죠. 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기자전거나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정비가 이루어져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차를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차량은 늘어만 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로는 혼잡해지고 주차 공간은 끝없이 부족하죠. 스마트 모빌리티는 대안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긴 하나 긍정적으로 법규가 개정되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밖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들을 타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향후 성장하는 사업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떨까요?